비트코인으로 인한 투자 회생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생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변제 계획안을 제출을 해서 상당히 변제 계획 금액도 줄었고 120만 원이었는데 88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 투자로 빚은 회생에 대한 루머와 이 비트코인 관련된 회생 절차에 있어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파산과 관련한 루머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인한 투자로 빚을 졌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회생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또는 주식의 투자 손실 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면서 이 청산가치 부분만큼 빚을 갚게 된다면 회생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가치라는 것은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어떤 것이든 이제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최소한 내가 갚을 금액은 청산가치, 현재 현금화할 수 있는 내 재산의 가치 부분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에서 아니면 비트코인에서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탕감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청산가치라고 해서 적어도 내가 이 1억만큼을 청산가치로 보고가 되었을 때 이 청산가치보다는 많게 변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페널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손실 부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빚을 지고 있었던 1억 부분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면 최소한 이거보다는 많이 변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제해야 될 매월의 금액들이 최소한 3년이든 5년이든 2년 내든 어떻게든 이 변제 금액이 최소한 청산가치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1억 전부 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이었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청산가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가 갚을 금액들이 본인이 갚을 금액이 상당히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소개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뢰하신 분은 금융기관하고 지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모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대한 금액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체가 시작돼서 채무자 독촉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심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셨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시에는 회생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때 금지 명령이나 이런 법원의 절차 때문에 당장의 채권의 추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실무준칙 제정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2022년 7월경에 실무준칙이 개정됐을 바로 직전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투자 손실 금액은 전부 다 이제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1억 5천만 원이 다 변제 금액으로 청산가치가 선정이 된다면 최소한 이것보다 많이 갚아야 됩니다. 3년, 5년 기간 동안 최소한 이제 3년이 제일 기본적인 변제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맞춰서 변제 금액을 다 못 갚게 될 경우는 변제 기간 늘려서라도 이 빚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되는 것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실무준칙 개정되기 전이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투자 손실금 1억 5천의 3분의 2 정도만 청산가치로 잡아서, 그리고 월 120만 원, 그리고 60개월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무준칙이 2020년 7월 중간에 개정이 돼서 부랴부랴 저희가 이 청산가치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변제 계획안을 제출을 해서 3분의 2뿐만 아니라 모두 다 이제 청산가치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변제 계획 금액도 줄었고 120만 원이었는데 88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월 수도 60개월에서 36개월로 3년으로 줄게 돼서 상당한 이제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회생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조건들이 맞으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의뢰를 받으면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넣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금지명령, 중지명령 같은 것들이 내려지고 네. 여기에 따른 내 가용소득 그리고 월 생계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회생 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 계획안이 작성이 되고 여기에 따른 보정 명령들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 보완 조건이 맞게 되고 어떤 일정 정도로 어느 정도 금액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차 진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데 이때 이제 채권자 집회 기일도 같이 잡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개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최초 저희가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할 때 최초 변제 시작일을 만약에 2023년 5월 12일로 잡았고 채권자 집회 기일도 3개월 후인 8월 23일로 잡혔을 때 총 4회 정도의 변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원 계좌에다 일시 납부를 하고요. 말하자면 5월, 6월, 7월, 8월까지죠. 채권자 집회까지 내가 이 정도 변제할 수 있다라는 네. 근거 금액 정도를 일단 변제 능력을 확보를 한 정보를 이제 법원에다 이제 드리고 거기에 따른 변제 금액도 일단 충족이 되면 일단 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변제금을 납부해서 추후 2, 3개월 후에 채권자 집회에 다녀오시면 이제 인가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가 금액을 36개월이면 36개월, 뭐 60개월이면 60개월 이렇게 계속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하시고 몇 개월 정도 납부를 못 하실 때는 다시 이제 독촉이 오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납부를 마치시게 되면 일단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이런 면책 결정까지 받으면 모두 다 종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빚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거나 도박으로 인한 빚은 개인 회생이 되지 않나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주식, 도박,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실무준칙 408호를 발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서 빼고 조금 더 채무자들이 회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식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자 말자 이런 논의들이 이 법원마다도 다른데요. 네.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해서 회생으로 다시 이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법원의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408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애를 먹고는 있긴 하지만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제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 감추거나 자기가 다른 데서 쓸 것을 유용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보정을 받아서 잘못 이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해서 변제 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베네핏을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중에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은 크게 내가 돈을 갚을 여력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있고 계속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최소한 내가 생계비를 빼고 가용소득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회생을 선택을 해야만 하고요. 나머지 이런 내가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에 있어서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 불능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채무 발생에 대한 원인, 그리고 내 소득, 그리고 생계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그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장동훈 변호사였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그 절차, 그리고 비트코인,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후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